오늘은 어문규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규범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문규범이라는 것은 어문이니까 언어생활하고 관계가 있겠죠. 규범이니까 규칙, 법칙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생활에서 함께 따르고 지켜야 할 것으로 정해놓은 공적인 약속을 우리가 어문규범이라고 합니다. 언어생활에서 언어생활이죠. 그 다음에 공적인 약속체계,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규범에 따라야 되겠죠. 언어생활, 이거는 문자와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요거 다 어문규범에 속합니다. 어문규범이 그럼 왜 필요할까요? 지역이나 세대,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언어를 보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문규범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이나 세대는 바로 여러분과 선생님과 같은 세대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규범에 맞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요 11개 정도 된대요. 스페인도 여러 개의 공식적인 언어가 있대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 규범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어문 규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걸 외래어라고 하죠. 그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한글 만추법, 한글로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 그러니까 문자하고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로 로마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어 규정,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 조건이죠, 그죠? 기준 현대 서울말을, 그리고 표준어 규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체계한 게 표준어 규정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요거와 요 두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한글 맞춤법이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 왜? 우리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다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빛이 없으면, 자, 빛이 없으면, 자, 이렇게 쓰면 의미가 뭔지 모르겠죠. 왜냐, 빛이 하면은 뭐냐, 구비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죠. 소리 나는 대로만 보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을 갖다가 요렇게 빛이 이렇게 쓰면 의미가 이거와 확연히 구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법에 맞는다라는 건 뭐냐? 바로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얘기예요. 어법이라는 것은 본래의 형태를 밝혀서 뜻이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쓴다.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형태를 알 수 있게 적으면 뭐를 파악하기 좋다. 바로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꽃이라고요.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들은 꼬지에다가 꽂아 먹는 음식 꼬치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 꽃이 있다라는 체언에다가 조사 이가 연결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음이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요렇게 쓸지 요렇게 쓸지, 만약에 우리가 형태를 밝혀서 적었다 꽃이라고 쓰면 이건 먹는 꼬치가 되고, 이렇게 쓰면 꽃이라는 말에다가 이라는 조사가 연결됐다라는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어떻게 하되?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일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의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서는요, 유사 환경의 다른 예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예를 볼까요?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와 받침이 없는 경우에 씁니다와 비읍니다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자, 앞말에 받침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씁니다는요, 어미죠. 어미는 어간 뒤에 오는 거예요. 비읍니다도 어미입니다. 요렇게 쓰는지 요렇게 쓰는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여기 뭐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을 때는 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가 바른 표현이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 자, 어간 가에 받침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는 씁니다가 아니라 비읍니다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는지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요것이 맞는지 요게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씁니다를 쓰게 되면 명사형으로 쓸 때를 이걸 갖다 어떤 경우 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먹습. 그러나 습니다는 맞지만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하고 미음만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거 받침이 있는 경우는 먹에다가 음이 사용이 되겠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는 바로 요 미음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경우는 요렇게, 요거는 받침이 있는 경우. 그래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이나 미음은 전성어미, 요거는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많이 틀리는 거 있죠. 안을 써야, 니은 받침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니은 히읗을 써야 될지. 한마디로 안은 뭐의 준말이냐? 아니의 줄임말이다. 요 니은 히읗으로 쓴 거는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다. 그걸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아니 될 일도 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 아니를 줄였다면 아니 되겠죠. 그런데 아니하다, 이건 아니하다죠. 그래서 여기 않게, 니은 히읗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를 줄였으면 안,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정확한 띄어쓰기가 왜 필요한가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쓰기를 안 했더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필요하죠. 자, 요것도 보면은 어떤 의미 같아요. 자, 밤나무를 사온다 하면은 오늘 밤나무 사온다 이렇게 띄었어야 되죠. 그러나 나무를 오늘 밤에 사온다 하면 어떻게 띄었어야 됩니까? 이거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이래 되죠. 그래서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읽기에 훨씬 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띄어서 씁니다. 자, 띄어쓰기의 핵심 원리.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독립된 단어는 모두 띄어써야 하고 조사와 어미는 언제나 붙여 써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먹을 만큼 먹어라 에서 보면은요. 이거 붙여 썼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은 자, 이거는 먹다, 만큼, 먹어라 이렇게 단어 3개가 합쳐진 거예요. 왜? 만큼은 의존 명사가 됩니다. 왜 이게 의존 명사냐면요. 자, 먹을은 어디서 왔냐면 먹다라는 말에서 왔죠. 자, 먹다. 자, 먹은 어간이에요. 거기에 을이 붙는다는 건 우리 의문의 관형형이라는 거 배웠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들어가서 이게 관형어로 쓰였죠. 자, 관형어는 뒤에 있는 말을 수식을 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체언이 필요하다 그랬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의존 명사도 바로 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체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형어하고 바로 이런 의존 명사는 단어죠.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먹다라는 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되고 만큼도 역시 단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됩니다. 의존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하고 띄어쓰고 만큼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붙여 쓰지 말고 띄어 써야 됩니다. 왜? 만큼은 의존 명사. 요거는 바로 용언이죠. 용언은 특히 요거 문장 성분이 뒤에를 수식해주는 관형어예요. 왜냐하면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식의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만큼이라는 의존 명사가 와요.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 띄어 써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맞죠. 왜 요게 맞냐면요. 너라는 거는요. 체언이죠. 체언 뒤에 이 만큼은 조사로 쓰였어요. 조사는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 띄우고 만큼 하면 틀리지 않고 요거는 붙여 써야 됩니다. 만큼은 품사가 뭐냐. 그래서 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하나는 의존 명사라서 띄어 써야 되고 요거는 조사기 때문에 붙여서 써야 됩니다. 합성어는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와 헷갈릴 수 있어서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사전에 올라있는 단어일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이런 거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때 붙여 써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